아니, 이 정도면 나 백인이라고 차별한 거 아냐? 여기는 한국의 어느 마트. 미국에서 온 한 여성이 계산을 마치고 마트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내 자신이 구매한 물건을 보던 이 여성은 어찌된 영문인지 화가 난 채로 씩씩거리는데요. 하지만 잠시 후 이 여성은 부끄러워서 얼굴까지 빨개진 모습입니다. 대체 이 여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아만다라고 합니다. 한국이 죽어가던 저희 마트를 살려줘서 너무 고마운 마음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운영하시고 계시는 마트를 나중에 물려받기 위해 함께 일하고 있어요. 저희 마트는 보통 아시아 제품을 많이 놓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중국 제품과 일본 제품을 판매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사실 부모님과 함께 마트를 운영하면서 힘들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물론 미국에서 큰 마트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지만 마트를 운영하는 데 힘들 때도 굉장히 힘들고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블랙 프라이데이 때 대규모 할인 행사를 했었는데 미국 청소년들이 카트에 물건을 가득 담아 도망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쫓아가려고 했지만 청소년 남자애라 제가 달려가서 따라가기도 벅찼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도 아주 늦게 와서 결국 범인을 잡지 못했답니다. 그래도 저희는 이 정도 피해면 약과였어요. 왜냐하면 최근에는 분유를 훔치려고 마트에 불까지 질러서 20억 피해를 봤다는 마트 주인도 있다고 기사에 뜨더라고요. 미국에서 마트 운영하는 게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운영하고 있는 마트에서 이런 사건 사고가 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매출이 적자가 나는 거였어요. 아버지가 최근에 어머니와 저를 앉혀놓고 점점 매출이 줄어드는 것 같다면서 고충을 털어놓으셨거든요. 저는 보통 사무실에서 문서 업무 위주로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힘든 고충이 있으실지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 이후에 사무실 안에서 매출 저하의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봤지만 도저히 왜 적자가 나는지 찾을 수 없어서 뭐가 원인인지 찾아보려고 매장으로 직접 나가봤어요. 그런데 매장을 둘러보면서 왜 마트가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었답니다. 제가 왜 부모님 매장의 매출이 줄고 있는지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미국 내에서 한인마트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최근 미국 내에서는 한인마트들이 인기가 있다 못해 오픈하기 전부터 줄을 서서 기다려서 들어가는 상황들이 우습게 보이는 걸 알 수 있더라고요. 한인마트 중에서도 미국 내를 먹었다고 볼 수 있는 마트가 대표적인 게 있는데 그 마트는 바로 H마트입니다. 저도 솔직히 한국이 이렇게 미국에 크게 영향력을 끼칠 줄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답니다. 최근에 저도 부모님과 함께 마트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 마트에 관련된 건 최대한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한국은 절대 빠질 수 없더라고요. 특히 H마트는 처음에 고작 김치랑 두부 정도만 파는 슈퍼마켓 정도로만 시작했다는 게 저한테는 신기하게 다가왔답니다. 솔직히 H마트를 보면서 저희 마트도 언젠간 그렇게 큰 마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행복한 상상도 해봤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전까지만 해도 한국에 대한 물건들은 한국을 좋아하는 일부 사람들만 다니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요즘은 한국 물건들은 없어서 못 사는 물건이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한국 물품들은 이제 틈새 콘텐츠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히기 시작했고 특별하지 않은 일상 필수품이 되었다고 볼 수 있었답니다. 저도 최근에 한인마트에 가서 비비고 김치만두와 김치를 사와서 부모님과 함께 먹어본 적이 있었고 생각한 것 이상으로 부모님의 반응도 좋았던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미국인들의 나이대와 상관없이 한국의 음식은 남녀노소에게 모두 통한다는 점에서 굉장한 장점을 갖고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한국 식품은 미국이든 다른 아시아권 나라이든 따라할 수 없을 정도의 특유의 맛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 내놓기에 독보적이었고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거기다가 최근에는 K-팝과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에 유명하다 보니 그 컨텐츠에서 나온 식품이 인기가 있을 테고 유행이 돼서 많이 판매될 수밖에 없다는 건 누구라도 알고 있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저희 마트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바로 깨달을 수 있었어요. 저희 마트는 아직도 중국과 일본 제품 위주로 팔고 있지만 지금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건 한국 제품들인 거죠. 이 트렌드를 놓치고 있다는 게 저희 마트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솔직히 한인마트가 인기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몇 가지 더 있어요. 예로 들자면 H마트 안에는 뚜레쥬르나 또레오레 같은 한국의 체인점들도 입점해 있어서 실제로 한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음식을 그대로 먹을 수 있거든요.
마치 미국 한복판에 작은 한국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잘 되어 있어요. 처음에 친구들과 그걸 봤을 때 믿을 수 없었어요. 왠지 모르게 한국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잘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가끔은 H마트 자체적으로 특별한 행사도 있더라고요. 보통 마트에서 팔지 않는 한우 소고기나 한국산 수박, 귤 같은 걸 항공특송으로 일부만 들여와서 판매하는 행사를 1년에 한두 번씩 연다고 했어요. 이럴 때면 미국 사람들이 희귀성 때문에 마트에 새벽부터 줄을 서거나 전화로 미리 예약을 해서라도 꼭 사간다는 걸 알게 됐답니다. 한 번은 저도 그 행사에 참여해봤는데 정말 만만치 않더라고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줄을 섰는데도 불구하고 제 앞에 이미 수십 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한국 음식에 대한 미국 사람들의 애정이 얼마나 큰지 실감할 수 있었답니다. 그때 저는 결국 3시간을 기다려서 겨우 한우를 살 수 있었는데 그 맛은 정말 기다린 게 후회되지 않고 보람이 느껴질 정도의 맛이었답니다. H마트에서 한 번은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전에 까르보 불닭볶음면이 엄청 유행할 때였는데 마트에 라면이 입고되자마자 그대로 품절되는 일이 많았어요. 저도 매번 마트에 갈 때마다 품절되니 한 번은 전화로 예약을 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결과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미 다 팔려서 구매할 수 없었고 한동안 그토록 먹어보고 싶었던 라면인데도 불구하고 못 먹은 적이 있었답니다. 그때는 정말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주변 친구들은 다 먹어봤다고 하는데 저만 못 먹어봐서 뭔가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결국 한국에 있는 친구한테 부탁해서 직접 보내달라고 했어요. 국제우편으로 오느라 시간도 오래 걸리고 배송비도 비쌌지만 정말 그렇게라도 먹고 싶었거든요. 드디어 까르보 불닭볶음면을 받아서 먹어봤을 때의 그 맛은 정말 황홀했답니다. 맛을 보고 나니 왜 그렇게까지 인기가 많았는지 바로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미국 내에서 한인마트가 대세인데 그걸 매장 내에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다니. 사실 이 정도면 저희 부모님 마트가 잘 되는 게 이상할 정도였어요. 한국 음식을 전혀 두지 않고 오히려 중국 음식 위주로 진열하고 계셨거든요. 제가 정말 마트를 둘러보면서 기겁했던 건 원조인 한국판 불닭볶음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만든 짝퉁 제품을 팔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걸 처음 봤을 땐 정말 충격이었어요. 저희 마트가 이렇게 트렌드에 뒤처져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저희 마트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부모님께서는 요즘 유행하는 것과 어떤 게 인기 있는지에 대해서 둔하실 수밖에 없으니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했어요. 제가 책임감을 갖고 진작 매장을 둘러봤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해서 오히려 후회가 됐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저희 마트의 미래에 대해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지, 어떤 제품들을 들여와야 할지, 어떻게 홍보를 해야 할지 등등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밤새 잠을 못 이룰 때도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중국 제품은 한 번씩 퀄리티가 좋지 않아서 최근에는 중국 상품이라면 불매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마트에서도 최대한 중국 제품을 줄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중국 제품 위주로 판매해왔기 때문에 갑자기 바꾸는 건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조금씩 변화를 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먼저 한국 제품의 비중을 조금씩 늘리고 고객들의 반응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중국 제품 중에서도 품질이 좋은 것들만 엄선해서 판매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하면 급격한 변화로 인한 위험을 줄이면서도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항상 이맘때쯤 중국의 유통권 관련해서 한 번씩 방문을 하셨어요. 마침 아버지가 이번에도 중국을 가실 테니 이번에는 중국 제품을 최대한 줄이고 한국 제품을 내놓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 말을 꺼낼 때 얼마나 긴장됐는지 몰라요. 부모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상상이 되지 않아서 걱정되더라고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부모님은 처음에 안 된다고 거절하셨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마트를 운영하는 자신들의 소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실망했어요. 제 의견을 무시당한 것 같아서 속상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부모님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해온 방식을 갑자기 바꾸는 게 쉽지 않으셨을 거란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제가 계속 설득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나중에는 저한테 한국 제품을 마트의 비중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곤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다행이다 싶었어요. 완전히 거절당한 게 아니라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니까요.
그때부터 저는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더 설득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했어요. 그런데 중국행이 다가올 즈음 뜻밖의 사고가 발생했어요. 아버지께서 가게 운영을 하시면서 무거운 박스를 옮기다가 허리가 삐끗하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아버지께서는 항상 건강하셨는데 이런 일이 갑자기 생기다니 너무 걱정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이번 중국 유통권에 대해서는 원래 아버지가 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아버지 허리가 안 좋아서 갈 수 없게 된 거예요. 어머니는 마트를 운영해야 했기 때문에 가실 수도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가족회의를 계속 해본 결과 결국 제가 중국으로 가서 유통업체와 컨택하기로 했답니다. 한편으로는 걱정되고 부담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저희 마트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가보는 중국이었기에 저는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중국으로 떠났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 내내 마음이 떨리더라고요. 과연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실수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번 기회에 꼭 좋은 결과를 얻어와야겠다는 의지도 불태웠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게 하나 있었어요. 공기가 너무 나쁘다는 거예요. 공기가 탁하고 뿌옇다는 건 들어봤지만 솔직히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제서야 아버지께서 왜 중국에 갈 땐 마스크를 챙기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갔어요. 다행히 아버지께서 중국에 가면 꼭 하라고 주신 마스크가 있어서 그 마스크를 쓰고 다녔답니다. 그렇게 저희 중국 출장이 시작됐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과연 제가 저희 마트를 위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다짐했답니다. 다짐을 하고 약속된 장소로 이동할 때쯤 중국 쪽 유통업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약속을 조금만 미룰 수 있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미 당일 약속을 미루려고 하는 부분부터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는 걸 보니 앞으로도 신뢰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싶어서 앞으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미뤄진 시간 동안 할 게 없어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중국의 마트에 직접 방문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해봤어요. 솔직히 말해서 중국 마트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하지만 중국 마트를 가니 제가 미국 마트를 운영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더 미국보다 더 심할 수 있구나 하고 기겁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마트에 들어가자마자 시식하고 있는 사람 앞에 어떤 남성이 밥을 가져와서 시식대 음식과 함께 밥을 먹는 행동을 보여주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봤나 싶어서 눈을 비비고 다시 봤는데 제가 보고 있는 이 장면이 정말 맞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정말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미국에서도 진상이 많다곤 하지만 이렇게까지 진상을 부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제 상식선으론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도저히 그 광경을 더 볼 수 없겠다 싶어서 아이스크림 매대로 이동했는데 거기서는 어떤 여성이 아이스크림 뚜껑을 열더니 혀로 활짝 핥은 후 뚜껑을 닫고 다시 매대에 넣어놓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혹시 제가 숨겨진 몰래카메라에 찍히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할 정도로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거든요. 그걸 본 저는 또 한 번 경악을 하고 중국 마트 직원한테 알려야 될 것 같아서 고객센터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이 상황들을 직원에게 말했을 때 직원분의 반응도 놀라웠어요. 마치 이런 일이 흔한 일인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기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과민 반응을 하는 것 같다는 눈치까지 주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문화 차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클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과연 중국 제품들을 저희 마트에서 파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을 많이 했답니다. 결국 저는 중국 마트에서 아무것도 사 먹을 수 없어서 마트 밖으로 재빠르게 나왔어요. 도저히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뭔가를 사 먹기에는 속이 좋아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원래는 중국 본토의 음식을 먹어보고 싶었는데 그런 생각이 순식간에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오히려 배가 고픈 것도 잊어버릴 정도더라고요. 그러다 유통업자를 만나야 하는 시간이 다 되어서 약속 장소로 갔어요. 솔직히 말해서 중국 유통업체 담당자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실로 가서 저희 마트에 팔 중국 물품을 직접 눈으로 보다 보니 컨디션이 좋지 않았고, 이러면 이 업체를 믿을 수 있을까 싶어서 차마 그 자리에서 계약을 성사시킬 수 없었어요. 물건들을 보면서 계속 아까 본 마트에서의 광경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제품들도 저런 환경에서 만들어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고 추후 연락드린다는 말을 남기고 밖으로 나왔답니다. 유통업자는 조금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저로서는 그 순간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미팅을 마친 후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중국 물품이 좋지 않아서 계약을 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지는 저한테 너의 판단을 믿는다고 잘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니 제 결정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울컥하더라고요. 사실 전화하기 전까지는 제 판단이 너무 성급했던 건 아닐까 걱정도 됐거든요. 하지만 아버지의 지지를 받고 나니 안도감이 들었답니다. 아버지 말에 용기를 얻어 저는 아버지한테 혹시 괜찮으면 중국과 한국이 가까워서 그러는데 한국도 방문해서 시장 조사를 해도 되냐고 물어봤어요. 사실 이 말을 꺼내기 전에 정말 많이 고민했거든요. 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괜히 긴장되더라고요.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한국이 요즘 유행이라 한국 상품들을 진열해야 된다는 제 말을 귀에 딱지 않도록 들어서 그런지 흔쾌히 그렇게 진행하라고 허락해 주신 거 있죠? 그리고는 제가 마음에 들거나 인상 깊었던 상품들이 있다면 정리해서 알려주면 추후 한국 업체와 컨택을 해보신다고 하셨어요.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보니 정말 든든했어요. 제 의견을 존중해 주시는 것 같아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미국에서 살면서 한국이라는 단어가 요즘 너무 많이 들려서 꼭 방문해보고 싶었는데 실제로 방문할 수 있게 되어서 잘 됐다고 생각했답니다. TV나 인터넷에서 보던 한국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니 정말 설레더라고요. 비행기 타기 전날에는 너무 기대돼서 잠도 잘 못 잤어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가봐야 하는 곳은 역시나 마트라고 생각했어요. 숙소에서 짐을 풀자마자 근처에 있는 대형마트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마트로 가는 길에도 이곳저곳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한국의 거리 풍경이 미국과는 참 다르더라고요. 한국 마트에 들어서자마자 놀란 게 있어요. 몇 바퀴 돌아도 중국이나 미국에서처럼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전혀 없다는 점이었어요. 오히려 가족들끼리 도란도란 마트에 와서 장을 보는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미국이나 중국에서 보던 진상 손님들이 없으니 괜히 제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마트 이리저리 둘러보면서 되게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한국 마트에서는 한 번씩 요리해 먹을 만큼만 조금씩 묶어서 물건을 파는 것이었어요. 이건 정말 획기적인 아이디어 같았어요. 미국에서는 대부분 대용량으로 파는데 이렇게 소량으로 판매하니 음식 낭비도 줄이고 신선도도 유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보지 못한 과일들도 직접 볼 수 있어서 신기했답니다. 특히 뭔가 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미국에서 보던 배랑은 다르게 동그랗게 생긴 과일이 있더라고요. 도대체 이렇게 생긴 과일은 무엇일까 검색해보니까 미국에서 팔고 있는 배라는 과일이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왜 똑같은 배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건지 신기하고 궁금해서 배를 직접 사서 먹어보기로 했답니다. 한국마트를 돌아다니면서 몇 가지 미국에 있는 마트랑 다른 점을 찾을 수 있었어요. 한국마트에서는 김치, 나물, 장아찌 등 다양한 종류의 반찬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이건 정말 놀라웠어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반찬을 한 곳에서 볼 수 없거든요. 특히 김치 종류가 이렇게 많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또한 신선한 해산물 코너에서 살아있는 해산물을 직접 고르고 바로 손질하는 모습을 볼 수 있더라고요. 이건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아무래도 살아있는 문어나 전복을 직접 고른 거니 신선도 때문에 후회하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국과 다르게 이렇게 다양한 반찬 코너를 찾기 어렵고 반찬이라고 해봤자 미리 포장된 샐러드나 델리 섹션의 몇 가지 아이템 정도밖에 없거든요. 거기다가 해산물 코너 쪽에는 대부분 냉동 또는 이미 손질된 상태로 판매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해산물을 직접 고르는 경험은 거의 할 수 없었어요. 이런 점들이 한국마트의 매력 포인트처럼 느껴지더군요. 그리고 한국마트에서는 김밥, 떡볶이, 순대 등 다양한 즉석식품을 판매하더라고요. 이러한 식품들은 마트 내에서 바로 만들어져 따뜻하게 제공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 냄새에 이끌려 저도 모르게 이것저것 사서 군것질을 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떡볶이 맛에 완전 반해버렸어요. 확실히 미국에서 먹던 떡볶이와는 맛이 차원이 다르다는 걸 단번에 느꼈습니다. 미국에서는 고급마트를 제외하고는 즉석식품 코너가 상대적으로 빈약해요. 보통은 냉동 피자, 냉동 디너, 샌드위치 정도가 주를 이루면서
즉석에서 만든 한국의 다양한 음식과 같은 품목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마트가 미국 마트보다 정말 앞서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도 마트에 푹 빠진다는 말을 몇 번 본 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미국인들은 한국마트에서 다양한 음식을 바로 사서 먹을 수 있다는 점과 다양한 즉석식품의 종류에 놀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물론 저도 그중 한 명이 된 것 같고 말이에요. 이렇게 직접 경험해보니 왜 그렇게 한국마트 하는지 바로 이해가 갔답니다. 제가 한국의 마트들을 돌아다니면서 재밌다고 생각했던 건 다양한 제품을 즉석으로 맛볼 수 있는 시식 코너를 운영한다는 점이었어요. 만약에 여기가 중국이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시식해보지 않았을 텐데 한국마트는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게 바로 보여서 시식하고 있는 걸 한 입씩 먹어봤답니다. 바로 뜨겁게 요리를 해서 내놓은 음식이라서 그런지 너무 맛있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많아서 부럽다고 생각했어요. 미국에서도 물론 코스트코와 같은 창고형 마트에서는 시식 코너가 있지만 일반적인 대형마트에서는 시식 코너를 거의 찾아볼 수 없거나 특정 시간대에만 운영되기 때문에 저는 신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마트를 둘러보면서 가장 편하겠다고 생각이 든 것은 마트에서 팔고 있는 이 음식들이 집에서 간편하게 핸드폰으로 주문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유튜브를 보니 한국에서는 쿠팡과 마트 앱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배송도 하루도 안 걸려 다음날 새벽에 도착한다고 들었는데 미국에서도 이런 부분이 발전되면 굉장히 편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 부럽더라고요. 저는 평소에 먹어보고 싶던 꼬북칩도 팔고 있어서 이것과 아까 고른 배를 결제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계산대로 물건을 가져가자 마트 직원은 저에게 뭔가를 물어보더라고요. 하지만 한국말을 잘할 줄 모르는 저는 마트 직원이 어떤 걸 물어보는지 몰라 당황했어요. 그러자 마트 직원은 저에게 사각형을 그리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고 저는 종이봉투를 주는 줄 알고 예스라고 했어요. 그런데 마트 직원이 저에게 건네준 건 종이봉투가 아닌 여러 가지 글씨와 선물 모양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커다랗고 분홍색의 비닐봉투였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한국은 비닐봉투도 참 이쁜 색으로 만든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렇게 결제를 마친 저는 비닐봉투에 적혀있는 글씨가 뭔지 문득 궁금해졌고 가는 길에 번역앱으로 무슨 뜻인지 검색해봤어요. 알고 보니 그 봉투에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라고 적혀 있었고 쓰레기 봉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저는 순간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더러운 물건을 담는 쓰레기 봉투에 새로 산 물건들을 담아주는 건지 이해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기분도 나빴던 저는 뭔가 차별을 받은 것 같아 씩씩거리면서 숙소로 돌아오게 됐어요. 저는 저처럼 한국에 왔다가 똑같이 차별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검색을 해보다가 왜 마트에서 쓰레기 봉투에 물건을 담아주는지 알고는 얼굴이 순간 벌겋게 달아오르는 느낌을 받았어요. 알고 보니 한국에서는 원래 일회용 비닐봉투를 줬었는데 그 자체로 쓰레기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쇼핑할 때는 장바구니로 쓰고 집에서는 쓰레기를 버리는데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레기 봉투를 대신해서 주도록 바뀐 것이었기 때문이더라고요. 쓰레기 봉투를 준 이유를 알게 된 저는 부끄러우면서도 한국인들은 비닐봉투 하나도 의미 있게 쓰는구나 싶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살던 미국의 마트에서 쇼핑을 하면 보통 종이봉투를 주고 있어서 한 번 쓰고 버려지기 쉽상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걸 계기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생겨나는 쓰레기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됐답니다. 정말 작은 부분에서도 환경을 생각하는 한국의 모습에 감명받았어요. 그렇게 오해를 푸른 전 맛이 엄청나게 궁금했던 한국배를 한번 먹어봤어요. 배를 깨끗하게 씻고 한 입 먹자마자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팔고 있는 배는 푸석푸석하고 물렁물렁한데 한국 배는 아삭한 느낌이 강해 딱 봐도 신선한지 알 수 있었고 거의 설탕에 절인 배가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로 너무 달콤하고 맛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꼬북칩도 미국 내에서 MZ세대들에게 아주 인기가 있는 과자인데 직접 먹어보니 왜 그런지 알 수 있었어요. 겹겹이로 겹쳐있는 과자를 먹어보니 바삭하고 은근히 단짠이 잘 어우러져 계속 먹게 되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답니다.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미국 내에서 인기 있는 한국 간식거리들을 캐리어에 꽉꽉 채워서 돌아갔고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부모님을 앞에 앉히고 한국을 따라가야 마트 매출이 회복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어요. 저는 한국에 있는 마트에 꽂혀서 미국으로 돌아오자마자 H마트를 밤낮 없이 드나들었답니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유명한 모델 런 터너가 한국에서 한 달 살기를 하고 와서
H마트에 있는 한국의 음료와 얼음컵을 좋아한다고 SNS에 올리자마자 H마트에서 불티나게 한국 음료와 얼음컵이 판매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미국 탑모델이다 보니 순식간에 챌린지가 되는 건 당연한 거였고 며칠 지나지 않아 품절되는 현상도 볼 수 있었어요. 저도 런터너 모델을 아주 좋아해서 챌린지에 같이 참여했답니다. 저는 부모님께 요즘 미국 내에서 한국 챌린지가 유행하는 상품들은 꼭 팔아야 된다고 강조했고 저희 부모님께선 제 말을 듣곤 한국 업체들과 컨택해서 한국 물건들을 마트에 들였답니다. 저희 마트는 중국 상품을 줄이고 한국 상품을 늘려서 덕분에 매출이 좀 회복세로 돌아오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부모님의 마트를 물려받아서 잘 운영하려면 한국의 유행들이랑 인기 상품들을 꿰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답니다. 거기다가 한국마트에서 운영되는 방식의 일부를 저희 마트에 적용하면 확실히 지금보다 더 손님들이 늘지 않을까 판단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봤던 쓰레기 봉투가 워낙 충격적이어서 그러는데 저희 마트에서도 한국처럼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